자, 조승연의 과학 토픽 이어갑니다. 과학 스토리텔러 웹진 인저리타임의 조승연 대표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준비하신 이야기는 평소와 결이 다른 듯합니다. 월드와이드 웹의 창시자 팀 버너스리의 미래 예측이라는 주제인데, 이게 인터넷 할 때 저희가 흔히 막 www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 그때 그거 말하는 거 맞죠? 월드와이드 웹. 예, 맞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컴퓨터 뭐 안 할 때가 별로 없잖아요. 아, 뭐 웹 우리가 인터넷 서핑이라 하죠. 네. 이렇게 저래 다니면서 많은 웹을 검색을 하는데 어김없이 자세히는 안 봤겠지만 항상 그 웹페이지에는 www가 있습니다. 맞아요. 예. 네. 그 웹페이지 주소 보면 우리가 이제 사람들 인간 세상의 그 모든 건물의 주소가 있듯이 있죠. 웹페이지에도 주소가 있습니다. 그 위에 앞에 딱 보면 http 거기 콜론 있고 더블 슬래시가 있고 그 뒤에 보면 www.점이 있고 그 다음에 보통 이제 어떤 특정 회사 이름 저희 인저리 타임 같으면은 인저리 타임 또 그 다음에 뭐 기사의 장르 분류 나오고 번호 나오고 이럴 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http하고 www가 네. 오늘의 월드와이드 웹의 실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월드와이드 웹이 뭐냐 하면 이제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죠. 이게 만약에 이 자체로는 역할을 못 하는데 통신망이 전 세계적으로 깔려 있잖아요. 네. 그 통신망, 통신 네트워크, 정보 통신 네트워크가 인터넷입니다. 전 네. 세계로 깔려 있는 게. 네. 근데 이 안에 인터넷이라는 그 어떤 통신망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그걸 이용해서 뭐 얻을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인터넷이 소용이 없겠죠. 그렇죠. 의미가 없죠. 예. 그런데 거기에 웹이라는 상태로 이렇게 정보를 저장한 게 있단 말이죠. 네. 그게 월드와이드 웹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컴퓨터는 다 또 전기 전화선으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네트워크잖아요. 그게 인터넷이라는 통신망을 통해서 웹이라는 어떤 공통의 프로토콜을 통해 가지고 웹이 다 연결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시스템이 월드와이드 웹이고요. 이게 인터넷하고 그 잠시 비교하자면 아까 말한 대로 인터넷은 정보통신망, 국제적인 정보통신망 네트워크고 이 월드와이드 웹은 인터넷상의 정보 공간이면서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이다.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게 얼마나 됐습니까? 이게 이제 89년에 네. 발명이 됐죠. 89년. 예. 오. 1989년 그러니까 지난주 12일 네. 그러니까 12일. 3월 12일이 만 35년 되는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개발 또는 뭐 발명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 영국의 팀 버너스리라는 분이 네. 이걸 발명을 한 35주년을 맞아가지고 네. 이와 관련된 얘기와 이를 기반으로 한 이와 관련된 미래 예측을 세 가지를 내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 중요한 거는 네. 이분이 이걸 전 세계에 무료로 공개했어요. 오. 그런데 이게 전 세계 지금 뭐 70억 명 중에 뭐 아주 노약자나 어린이 빼고는 다 쓴다고 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죠. 그렇죠. 네. 이거의 상업적 가치가 얼마나 될까? 제가 AI에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AI가? 수조 달러 그보다 훨씬 더하다. 크다. 막 추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값어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값어치의 발명품을 무료로 공개한다는 건데 예. 도대체 도대체 뭐 하는 분일지 궁금하거든요. 예. 팀 버너스리가 대단한 분으로 여겨지는데 예. 어떠한 인물입니까? 1955년 영국 태생이고요. 네. 이분이 옥스퍼드에서
물리학을 공부하고 컴퓨터 관련 회사에 잠시 있다가 선이라는 네. 유럽 원자핵 연구소가 연구소. 있습니다. 예. 거기서 일을 하게 됐는데 네. 거기서 이걸 발명을 한 겁니다. 예. 그리고 부모님이 모두 네. 수학자이면서 컴퓨터 공학자고 부모님도. 예.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 개발에도 이제 공동 참여할 정도로 부모님이 이 분야에 아주 탁월한 분이셨고 그렇군요. 이제 선에 84년에 들어갔는데 89년에 이제 글로벌 하이브 텍스트 프로젝트를 제안해서 성사시켰고 처음에는 뭐 반대가 많았는데 이해를 못하니까 근데 결국 이걸 89년에 이걸 만들어서 91년에 전 세계에 이제 공개를 했습니다. 네. 이 웹의 뭐 위력이 얼마나 컸든지 뭐 사람들 우리는 공기처럼 느끼지만 네. 진짜 없으면 이 세상이 지금과 다른 세상일 겁니다. 아마 그 정도로 인류의 그 디지털 문명에 끼친 영향이 엄청난 엄청나죠. 분이죠. 네. 예. 그래서 그 공로로 2004년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으로부터 기사자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팀 버너스 리 경이라고 이제 붙이는 거죠. 네. 이분은. 그리고 2016년에 투링상을 수상했고 또 타임지가 선정하는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인물 10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교수인데 MIT의 명예 교수이기도 하고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재력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신의 발명품을 기반으로 돈을 벌거나 할 생각도 아예 없었던 것 같고 그렇다면 왜 월드 와이드 앱을 만들었을까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선이라는 곳 연구소는 아주 큰 가속기, 강입자 가속기라는 게 세계 최대, 최강의 가속기가 있는 데입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에는 지금보다 강입자 가속기는 아직 만들어지기 전이었는데 그래도 그때 세계에서 거의 가장 큰 미국과 견주는 그런 이제 가속기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가속기 둘레가 네. 지금은 27km인데 그때는 그보다는 조금 작았습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연구원들이 수백 명, 수천 명이 그 공간에서 일을 해요. 네. 그런데 그때 필요성을 뭘 느꼈냐면은 가속기에서 나타난 어떤 자료를 공유를 하고 같이 토론을 하고 하면 되는데 이게 그 안에도 가속기 안에도 검출기라고 있어. 검출기가 있는 곳에 연구원들이 또 있고 그 자료를 보고 연구하고 하는데 이걸 공유를 하면은 네. 검출기가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니까 여러 군데 있으니까 이게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일일이 그 가서 뭐 각자의 걸 출력을 해가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이러는 겁니다. 그 참 불편하네. 불편하다. 네. 그래서 이분들이 데이터를 자기네 컴퓨터에 올리고 유선으로 연결이 되니까 A 검출기에 있는 연구원들이 B 검출기의 연구원들의 컴퓨터상의 자료를 볼 수 있고 볼 수 있게 됐죠. 그러면 서로가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훨씬 좋겠다.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만든 겁니다. 예. 자, 분명히 이 어마어마한 걸 만들어냈고 그 상업적 가치도 충분히 알았을 텐데 이 계속 의미 남는 건 이분은 왜 이걸 무료로 공개했냐. 이렇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건데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웹이 이제 그렇게 아까 연구소에서 각자 팀별 컴퓨터에 있는 걸 요 형식에 따라서 HTTP, www 이런 형식을 이제 고안한 거니까 그걸 만들어 올리면 그 컴퓨터에 일일이 ABC 세 개의 검출기의 어떤 컴퓨터에 가지 않아도 어느 한 곳에서 다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좀 확대하면 미국에 있는 연구소, 영국에 있는 연구소끼리도 볼 수 있는 거죠. 공유하고 서로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인류의 어떤 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고 더 많은 또 웹을 만들어내는 원천 어떤 추동력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돈 받지 말고 서로 정보 접근에 대해서 웹 정보의 접근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게 누구나 자유롭게 하자. 그러면 이 세상이 웹 환경이
인터넷 환경하고 요즘은 인터넷하고 웹 이걸 거의 같은 동의어로 씁니다. 네. 워낙에 인터넷을 보는 이 사용하는 목적이 웹을 보기 위한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훨씬 이제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누구나 올리고 누구나 그냥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역할이 결국은 인류 전체의 그렇네요. 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이런 이제 정신 취지였죠. 예. 정말 이렇게 들어보면 정말 위인이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어떻게 보면 21세기 인류 문명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팀 버너스리의 이상 위에서 엄청난 발전을 이뤄냈는데 이쯤에서 한번 되돌아볼까요? 오늘날의 인터넷 세상, 팀 버너스리 경의 기대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팀 버너스리 경은 좀 아쉽고 뭐랄까 현 세태가 자기 원래 무료 공개한 취지에 반하는 일이 많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구글이나 페이스북, 아마존 같은 우리가 이런 걸 플랫폼 기업이라 하죠. 거대한 IT 플랫폼 기업이 네. 좀 데이터를 중앙 집권적으로 이제 집중적 아니면은 뭐 개개인의 사용자들의 데이터를 한데 이제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약간의 뭐랄까 감시랄까 아니면은 악용이랄까 하는 거죠. 아니면은 이걸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직접적인 피해만 안 주면 되나 하지만은 이런 거잖아요. 뭐 자동 광고라는 것도 어떤 웹페이지를 만약에 구글이나 뭐 아마존에 가서 내가 책을 구매 한번 하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보면 저번에 구매했던 책과 유사한 종류의 책을 추천을 팍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벌써 이제 내 정보를 가지고 판매에 이용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도움을 주는 면도 있지만은 이걸 약간 악용한다 해보세요, 그죠? 이런 것들이 인터넷을 어떤 그런 도구로 좀 뭐 활용하고 있다, 이제 변형시키고 있다 이런 이제 비판을 하는 거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개인 데이터 통제력 상실. 개인 데이터를 나는 내 데이터 기본적인 걸 갖고 있긴 하지만 몇 군데 이렇게 뭐 사용하다 보니 내 데이터를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내 데이터를 내가 주도적으로 관리할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내 데이터는 구글에도 있고 뭐 아마존에도 있고 네이버도 있고 맞아요. 있어요. 네.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이 자기의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통제를 못하는 거죠. 이것 큰 문제다. 예,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 네. 그다음 둘째 잘못된 정보 확산, 흔히 이제 가짜 뉴스라고 하잖아요. 네. 가짜 뉴스 확산 지금 뭐 정치권에서도 선거 앞두고 많이 이제 문제되고, 뭐 그 이전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 가짜 뉴스에 대한 경계심,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가짜 뉴스가 잘못된 정보 확산이죠. 그다음 하나는 온라인 정치 광고. 여기도 투명하지 않아요. 이것도 앞에 잘못된 정보 확산하고 좀 비슷한데 특히 정치 광고, 온라인 정치 광고에 네. 이게 투명성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다 보고 평가를 있는 하고 거죠. 있군요. 평가를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데이터 주권 운동 등 많이 애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 엄청난 발명품을 인류에 대한 믿음과 선의로 세상이 선물했는데 그 과실을 누군가 독점하고 있다. 화가 날 법도 합니다. 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또 직접 뛰고 계시다니까 더 존경스러운데 자, 이분이 내놓은 미래 예측이 사실 오늘의 핵심이잖아요. 예. 자, 본론으로 넘어가 보죠. 현대 인터넷 문명의 핵심 기술을 개발한 사람이 제시했던 미래 예측 세 가지 하나씩 좀 짚어볼까요? 예. 첫 번째는 뭡니까? 예. 개인 AI 비서. 개인 AI 비서. 모든 사람이 개인 AI 비서를 갖게 될 것이다. 오, 그럼 대표님도 하나, 저도 하나 이렇게. 예. 오. 우리 스마트폰을 갖고 다니잖아요. 네, 갖고 있죠. 이것처럼 AI 비서도. AI 비서를 갖고 있다. 그 편리하긴 형태가 하겠다. 그 형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네. 그러니까 오늘 미래 예측은 인류의 뭐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이분이 직접 개발한 웹과 관련된 분야.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또 이제 우리 일상생활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지만은 네. 뭐 어느 한 국한된 분야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죠. AI 비서는 챗 GPT, GPT-4
폴더4 써보셨습니까? 네. 근데 저는 막 엄청 많이 활용해보지 못하고 예. 실험 삼아 재미 삼아 해봤던 예.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걸 이제 각자가 그 유용성을 네. 자기 업무나 생활에 이제 쓸 때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제 업무에 많이 활용하다 보니까 웹 검색을 잘 안 하게 돼요. 오. 웹의 내용이나 웹을 활용을 하는데 그걸 제가 직접 안 한다는 거죠. AI를 쓴다는 거죠. 오.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앞으로 AI 비서가 네. 웹에 관한 한 AI는 원래 웹 같은 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의 업무에는 아주 도가 텄죠. 너무 특화돼 가지고 원래 메모리 반도체 이런 말이 있듯이 메모리 기억하는 데는 선수거든요. 네. AI가. 네. 그러니까 뭐 사전을 하나 웬다든지 이 세상에 있는 웹 페이지를 다 검색하고 그 내용을 기억하는 거는 AI가 쉽게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직접 다 찾아볼 필요 없이 AI한테 물으면 AI가 비서처럼 잘 찾아주는. 챙겨준다. 이제 이런 건데 그 웹을 활용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호사, 뭐 의사 이런 역할을 도움을 이제 우리가 전문적으로 받을 AI 를 경우가 통해서. 있는데 AI를 통해서 받을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 예측에 1번으로 AI 비서가. 등장이 됐죠. 네, 사실 AI 비서라고 하니까 아직 뭐 선명하진 않은데 스마트폰이 우리 일상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또 뭔가 엄청난 게 다가오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첫 번째 알아봤고 두 번째로 넘어가 보죠. 두 번째는 뭔가요? 두 번째는 아까 그 이제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데이터 주권. 데이터 주권. 데이터 주권. 그 내 데이터가 네. 나도 모르게 다른 뭐 거대 기업이나 그런 데서 독점하고 내 통제력 밖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게 아까 그 하나 지금 문제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다음에 어느 순간에 가면 개인이 여기 VR은 가상현실이죠. 버추얼 리얼리티. 이제 가상현실이라는 어떤 그 프로그램이나 활동이나 예를 들면은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아니면 업무상으로라든지 이런 걸 많이 활용하는 시대가 이제 온다는 거죠. 그런 거라든지 뭐 아니면은 내가 아마존이나 뭐 어디서 내가 활동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 노출된 정보들이 네. 그런 쪽에 가고 내 통제권 밖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그 통제권을 갖는 시대가 온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본인이 개인 그 정보 저장소라는 온라인 정보 저장소라는 걸 POD라는 걸 이제 그런 시스템을 만들기도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문제 의식을 가지고 사람들이 깨어나면은 그런 개인 정보를 오롯이 저장하는 그리고 언제든지 자기만이 쓸 수 있고 다른 데 쓸 때는 항상 허락을 받는 그런 시대가 반드시 온다. 그런 미래는 뭐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버너스 리 경이 말하기를 미래의 웹에 대해서 이런 아까 그 자기 데이터 주권을 강화하는 보장하는 그런 이제 미래의 웹 비전에 대해서 이제 디지털 포드 아까 말한 그 포드라는 개인용 온라인 저장소가 있는데 이런 걸 사용해서 휴대폰을 통해 가지고 이메일이나 노트북, 데스크톱, 뭐 TV 뭐 이런 모든 필수 애플리케이션에 접근 이제 할 수 있게 되고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나중에 그런 걸 좀 편안하게 느끼는 때가 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네,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개인이 다시 찾아올 거다. 네. 근데 이건 좀 미래를 너무 낙관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그래도 이런 희망적인 예측이 이분의 소신을 더욱 빛나게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저도 함께 기대를 품어보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뭔가요?
그러니까 너무 희망적인 거 아니냐. 이미 이제 거대 기업들이 이미 이런 판국에 네. 그런데 이걸 이제 그 거대 기업들도 지금처럼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세 번째 예측은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네. 파산하거나 강제로 해체될 수 있다 이런 예측을 했어요.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 구글 그래요? 같은 거대 기업이 파산하거나 해체된다. 상상이 안 되죠.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예. 이제 이분의 얘기는 독점에 지금 폐해가 큰데 네. AI 시대엔 그 폐해를 상상하기 힘들다. 이 워낙 빨라지고 하기 때문에 사전에 좀 방지해야 된다는 게 이제 당위성이 있잖아요. 근데 방법론적인 문제가 있지만은 네. 일단은 이런 걸 좀 방지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거대 플랫폼 기업 앞에서 개인은 아무런 힘이 없게 되면은 이런 기업들이 막 더 공용화되고 그러면은 아까 말한 그 데이터 주권은 뭐 완전히 주권을 없어지게 되고 거기서 그 주권을 마음대로 가공해서 사용하면 나중에 심지어 거대 기업의 노예가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위험을 이제 막아야 된다는 이제 그런 당위성이 있고 그런데 그 근거로 이분이 들은 게 있어요. 뭐죠? 이게 이제 견제해야 된다는 움직임이 우리 한국에서는 아직 뭐 크게 움직임이 없지만 지금 이 발표를 한 일주일 전이니까 한번 3월 한 초 정도 되겠죠. 기술 대기업들이 경쟁사 제품이 번창할 수 있도록 플랫폼을 변경하도록 강제하는 이게 경쟁사 제품 플랫폼을 변경하도록 강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뭐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그 유럽의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게 있대요. DMA라고 이게 공식적으로 발효됐대요. 지난주에. 예. 그리고 이는 이제 보다 건강한 기술 경쟁 환경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기를 희망하는 주요 이제 단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DMA에 따르면은 이 의무를 위반하면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고 네. 또 여기에는 회사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그것도 반복할 때는 20%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대요. 네. 지금 이게 뭐 할 거다가 아니고 이미 발효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주에. 나도 이 뉴스를 직접 못 봤는데 네. 이게 됐다고. 그래서 또 심한 경우에는 집행위원회가 그 회사 해체를 요구할 수 있대요. 그럼 만약에 이걸 안 하려면 만약 미국의 구글은 유럽연합에서 철수해야 되죠. 그러네요. 만약에 구글이 그게 대상자라면. 네. 그럼 그럼 할 수 없이 분할하거나 소규모로 나누거나 그게 결국은 독점을 완화하는 거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당장에 이게 현실화되기는 힘들지만 이런 어떤 견제와 대책은 지금 많이 논의되고 있고 네. 실제로 법으로 이렇게 가시화되고 있는 중이다. 이제 이 얘기를 했고, 그리고 버너스리는 그래서 규제 기관이 개입하기 전에 여기 이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처럼 이런 게 전에 기술 회사 어떤 그대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올바르게 일을 이제 하는 걸 바라는데 그게 바로 인터넷의 정신, 웹의 정신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끝까지 이상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이런 예측이 전혀 근거 없는 몽상은 또 아닌 것 같습니다. 거대한 바다에 빗장을 걸 수 없듯이 광활한 정보의 바다 역시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는 건 아닌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결국 우리의 선택의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인터넷의 정신이라 이 본질적인 고민을 한 번씩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요? 지금까지 과학 스토리텔러 조승현 대표였습니다. 대표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